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지 3개월 내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이번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임금 지급 가처분을 해야겠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관련한 전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이유를 적은 권리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심리기일이 열립니다. 심리기일에는 공익위원 3명,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이렇게 5명이 앉아 있어요. 신청인 쪽에서는 근로자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나가니까 제가 있고, 저쪽 편에는 사용자의 공익노무사나 사용자 혼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사용자위원회 위원, 근로자위원회 질문에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특이한 점은 그날 저녁에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 바로 판정이 나서 문자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그 판정서는 보통 포럼에서 한 3주, 4주 뒤에 송달이 되고요. 그래서 진호위 결정에 대해서 불복 있으면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호위를 결정을 초심이라 그러고 중노위 결정을 재심이라 그럽니다. 중노위 결정에도 불만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신문 기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시간 동안 공익위원분이나 근로자위원, 상조위원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답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공익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상조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듣고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하는 말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자리는 본인이 어디 연설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찬찬히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는 서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너 나오지 마 이러면 당연히 절차적 하자겠죠. 그리고 실체적 하자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직무상의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해고를 해버렸다 이러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 그래서 실질적 하자라 그래서 그것도 부당 해고로 인정됩니다.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정직 이런 걸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사용자가 카톡으로 해고 통지서 이런 거를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로자 그걸 다 읽어보고 또 그에 대해서 불복을 했습니다. 그 카톡을 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진호위에서 이미 송달을 받았고 또 그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송달받고 방어를 할 수 있었으면 송달로 인정되는 게 원칙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꼭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사용자와 다투다가 카톡상이나 오프라인에 싸우다가 됐다 그러면 일한 월급이나 내놔, 이번 달 일주일 했으니까 일주일 지내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해고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툼이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고 자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당해고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징계해고될 것이고, 저성과자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명백한 경우에면 통상해고가 될 수 있겠지요. 사건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특이한 예는 있으셨을까요? 이걸 보면 이제 부당해고 자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근로자나 사용자나 감정이 격화된 상태라 가지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회사를 그냥 가만 안 두겠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지 않느냐, 또 이런저런 회사에 잘못된 거 다 진정하겠다, 직장 내 괴롭힘도 다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협박을 당했다, 아니면 근로자 당신이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 우리 회사 욕을 많이 해놨다, 우리 회사의 신인도가 망했다, 그래서 손님들이 안 온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 민형사상 소송이 벌어지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못 받은 또 임금이 있으니까 회사 계좌에 압류를 하고 회사는 해방공탁금을 내서 그걸 해지하고 그런 일도 봤습니다. 금전보상 명령이라는 거는 뭔가요? 보통 그 부당해고 청구할 때 원직을 복귀시켜라 하고 이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자 때문에 근로를 제공 못했으니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금전보상이라고 똑같이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 금전보상은 약간 특이한 게 체불임금의 성격이 있긴 한데 부당해고 확정되면 체불임금이 되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체당금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진노위나 중노위에서 화해 권고를 하는데 이미 신뢰관계가 깨져서 회사는 못 따질 것
것 같고 이제 밀린 임금 이 정도로 뭐 화해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잘 오지 않고 무단 이탈을 많이 했다. 그런 경우에 회사 측에서 이제 해고를 시켜버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중한 회사다 이래가지고 부당 해고에서 근로자가 승소하고 회사에서 정직이나 감봉, 본인 행동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겠지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사직으로 오인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 회사를 다니고 싶다. 당신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의사를 사용자한테 표시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서로 좀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데를 다니냐. 괴로워서 내가 참 안 다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제3자가 듣기에는 이미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직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